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토요일 잘 쉬시고 계시죠? 네, 저도 어제 오늘 뉴스 캡처해 놓은 거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JTBC 뉴스 보고서, 그 뉴스 순서대로 제 자료를 같이 섞어서 방송을 해드리려고 해요. 주담대 금리가 이제 5%가 넘었대요. 이제 6%가 내년에는 넘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8%까지도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섬뜩한 얘기죠. 네, 그것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고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잠겼어요. JTBC 메인 앵커가 나왔네요. 주담대 5% 돌파, 곧 6% 넘는다니 잠 못 드는 영끌족들 해가지고 제가 화면을, 짧은 뉴스인데 캡처 해가지고 그 캡처한 내용과 제 자료를 같이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시고 심각성도 빨리 이해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일단 주택 대출금리 5% 돌파, 집산 영끌족 소갈이. 영끌족은 누구겠어요? 2030이죠. 대출도 제일 많이 일으켰고 또 아파트도 제일 많이 구입한, 작년 올해 해가지고 그 세대가 영끌족이에요. 자, 그 자료를 제가 차트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 차트는 여러분들 익히 보셨던 차트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잠깐 설명드리면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제도화된 이후로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의 실거래가를 가지고 만든 지수예요. 지수. 2013년 1월 달에 바닥을 치고서 지금까지 8년 넘게 9년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10월 달에 일단 잠정치지만 10월 달에 상투고 11월, 12월에 살짝 꺾이는 걸로 나와요. 자, 이때 젊은이들이 영끌이 언제 했냐면 이때요, 이때. 일단 여기서 보시면 여기 요 파란 막대기가 있고 빨간 막대기가 있죠. 이거는 이제 법인이 개인한테 판 거, 요거는 매수한 거. 그걸 누적시키면 이제 이걸 갖다 월간 단위로 순매수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차감을 해가지고 순매수분을 누적을 시킨 게 빨간 거예요. 강남 3구만 일단 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법인은 팔게 돼 있어요. 왜냐면 만들어서 파는 거 30세대, 50세대, 80세대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도 계속 팔잖아요. 근데 2016년 정도부터 안 팔어. 팔긴 파는데 사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법인이 개인한테 사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이 이제 상승을 하니까, 초기니까. 그 다음에 2019년부터 무식하게 사요. 무식하게. 그래갖고 누적 순매수가 이렇게 오히려 파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야. 이게 거의 한 2년 가까이 엄청나게 사들여야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팔기 시작해요. 파란 막대기 보이죠? 이게 710 대책 이후로 법인이 더 이상 투기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개인한테 팔아요. 이런 파는 물량의 상당 부분을 2030이 영끌에서 샀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30대의 소득 대비 대출 비중이고요. 20대의 소득 대비 대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LTI, Loan to Income.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산에 비해서가 아니고 소득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게 엄청 늘었죠. 2019년부터 늘었어요. 이때 B2 영끌, 패닉 바잉 뭐 이게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자, 이러면서 매매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20, 30대는 돈이 없으니까는 그 아파트 매매 시장에 참여를 많이 못해요. 주로 40, 50대가 참여를 많이 했죠. 그렇다고 60, 70대는 이제 뭐랄까 뭐 은퇴할 나이가 되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가 새롭게 뭐 아파트를 구입을 하겠어요. 기존에 살던 거 이제 줄여나가야지. 애들 뭐 이제 독립하거나 시집장가 보내거나 그러면 70, 6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제 뭐 40평대 사던 거 30평, 20평으로, 오히려 40평 살다가 이제 20평으로 내려오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40, 50대가 제일 많지, 비중이. 그 다음에 20, 30대는 좀 적죠. 20, 30대는 30%, 40, 50대는 50% 이상 이랬는데 2018년, 19년을, 특히 19년부터 갑자기, 이거 좀 지울게요. 갑자기 20, 30대의 매매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러면서 40, 50대의 매매 비중이 엄청나게 줄어요. 즉 시장의 참여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20, 30대가 차지하는 거야. 그만큼 많이 샀다는 얘기죠. 근데 잘 보시면 이때 산 아파트들이, 이때 산 아파트를 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40, 50대가 주로 팔았단 말이에요. 20, 30대한테 40, 50대가 팔았는데
40, 50대가 얼마에 산 걸 파는 거냐면 평균 보유기간이 8.7년이래요. 서울 아파트. 전국 주택으로 치면 11년이고 서울 아파트만 한정지면 8.7년이래요. 그러니까 8년 정도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2020년에 판 거는 분명히 한 8년 전에 샀던 걸 팔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언제냐면 여기 이거거든. 이거 바닥일 때 산 거야. 노도강 2억일 때 사가지고 8억 9억에다 판다니까. 근데 젊은이들은 8억 9억이 싸 보이지. 왜? 강남 뭐 40억 30억 하는데 노도강 야 8억 엄청 싸다. 내 돈 2억 가지고 또 여기저기 연끌해가지고 마통 뚫고 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면서 딱 이제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거지. 아저씨 좋은 집 저한테 팔아주셔서 감사한데 이거 얼마에 사셨어요? 언제 사셨어요? 내가 이거 20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이거 2억인가 1억 9천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 8억이니까는 뭐 한 4배 올랐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48에 30. 너 32억에 팔 수 있어. 나도 4배 먹었으니까 너도 4배 먹어라. 이런다니까. 속도 모르고 진짜. 자, 그 다음 뉴스 볼게요. 이자 부담에 잠 못 드는 영끌족들 해갖고 이제 길거리 인터뷰 기사인데 이제 젊은 여성분이 인터뷰를 하더라고. 김모 씨, 서울 성산동이에요. 자꾸 올라가고 들어오는 건 없고, 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힘든 것 같아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이자. 이번에 또 올라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죠. 자, 이게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기준금리 지금 1%예요. 1%. 3%까지 올라가 봐. 그러면 시중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뉴스가 나옵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 4.78%에서 5.5%, 0.5%. 그러니까 5%까지 지금 5%가 넘었다는 게 이거예요. 내년에 6%가 넘는다는 얘기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고정형이 아니고 변동형이죠. 왜냐면 변동형이 80%고 고정형이 20%야. 왜냐면 20% 고정형이 이자가 좀 비싸요. 초기 이자가. 근데 변동형은 이자가 좀 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뭐 금리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하면서 변동형 금리를 하니까 8대2로 바뀌었다고. 원래 5대5였어요. 5대5. 그 그래프를 제가 도식화한 게 이 차트죠.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이건 IMF 때부터 이유인데 우리 최근 것만 봅시다. 최근 것만 요렇게 요 정도만 보면 지금 2021년 뭐 이제 거의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 근처 갔잖아요. 지금 80%예요. 80%. 81.5% 갔다가 지금 80% 정도로 좀 약간 됐어요. 근데 얘가 2년 전에는 얼마였냐면 49.4%였어. 보세요. 5대5라고 5대5. 반반 지키냐? 고정금리 반, 변동금리 반. 근데 지금은 8대2로 변동금리가 많어. 근데 문제는 이 변동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죽음이야. 이해 가시죠? 그만큼 취약해졌다니까. 저금리 함정에 빠졌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일 때 뭐 1억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한 3%, 4% 이렇게 되니까 뭐 1억 받을 걸 막 2억, 3억을 받아버리는 거야. 그게 저금리 함정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금리 올라가면 그거는 그야말로 가두리에 갇힌 물고기랑 마찬가지로 도망을 못 가요. 왜? 대출 이미 받아왔는데 그거 어떻게 갚어? 이미 뭐 집을 샀든지 뭐 어쨌든 하니까. 자, 그래서 뉴스를 계속 볼게요. 자, 근데 뉴스에 나오는 내용 중에요. 코픽스 금리가 나왔어요. 아, 이거 반갑죠? 코픽스는 엘리엇 전문인데 맨날 빠바깽 이거 맨날 했었죠 이거? 자, 코픽스 보면은 신규 취급액이 1.55%고 잔액 기준도 이건 기존에 있던 금리고 이거는 이제 새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최근에 뭐 몇 년 만에 한 10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출 금리도 파고 오르겠죠. 자, 여기 볼게요. 코픽스 추이를 보면은요 1.29에서 1.55예요. 특히 10월에서 11월 오를 때 이거 그리고 요 11월이 아니고요. 요거 11월 거 맞네. 11월 거 맞네. 제가 착각했네요. 11월에 1.5를 팍 올랐죠. 기울기 봐도 대충 봐도 팍 올랐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게 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연두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거든요. 연두색이 우리나라 2010년부터 따져봅시다. 코픽스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 최근 2번 올렸고 앞으로 3번 더 올린다는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건데, 이 코픽스 금리를, 아니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게 요 코픽스 금리예요. 코픽스 금리가 항상 선행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거의 한두 달 늦게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어요. 지금 상황을 좀 도식화를 해보면 2010년 이후에 2008년 서프라임 이후에 우리가 환율이 1600원 갔단 말이에요. 외환위기가 올 뻔했는데 이 미국이랑 딜을 하면서 코픽스 금리 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얘네도 이게 뭐 남는 게 있으니까 이 코픽스를 막 밀었겠죠. 완전히 우리 등골 빼먹으려고 코픽스 금리를 도입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더라. 근데 요 차이, 스프레드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격도를 딱 보면 이만큼 이격도가 벌어졌어요. 보세요. 얘가 이격이 벌어졌으면 얘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좀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기준금리가 쫓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지 이 차이가 적어지죠. 그래서 그리고 내리하니까는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니까 기준금리도 내려가는데 그 폭이 거의 1.1배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많이 해봤자 1.2배 정도야. 1.1배 정도야 이렇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코픽스 금리가 또 내려갔지만 기준금리가 더 급하게 내려갔죠. 우리 B컷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확 벌어진 거야, 비율이. 그리고 그 벌어진 비율을 한참 동안 한 1년 가까이를 여기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픽스 금리가 올라.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따라 올라요. 그래도 아직은 고공권에 놀고 있죠. 얘가 빨리 밑으로 내려와야 돼. 평균이 1.1배 안팎이거든. 그렇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코픽스 금리가 내려오거나 밑에 있는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따라잡아야죠. 근데 코픽스 금리가 내려올 리는 만무하고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계속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JTBC 뉴스에서도 요거 얘기하면서, 코픽스 금리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시중은행 금리가,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급하게 올라갈 것이다. 왜? 최근에 코픽스 금리 올라가는 게 무시막지하게 올라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라서 제가 뉴스에서 이걸 가져왔어요. 그 다음 내년 대출 금리 더 오를 때 연 6%대 전망. 이게 그러니까 지금 5% 넘었다고 난리 났잖아요. 내년에 6% 넘는다니까 연말에 가면 8%가 넘을 수가 있어요. 큰일이라니까, 대출 많이 받은 연끌러들. 자, 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물가가 무식하게 올랐죠. 이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2번이나 올렸단 말이에요. 미국이 동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2010년도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7년 동안 동결했는데 물가가 2%의 목표치를 뛰어넘어서 막 4%, 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없이 미국이 안 올리는데도 우리가 혼자 올려서 독자적으로 5번을. 이해 가시세요? 그때 아파트가 폭락을 했다니까. 지금도 폭락하기 딱 좋은 차트인데 지금 2개월째 살짝 하락 중이에요. 아직은 뭐 눈에 크게 띄지는 않아요. 처음엔 항상 그래.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크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많이 아파트가 크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지금 물가가 심상치가 않아요. 내년도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봐서 우리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FRB 사진을 딱 내보내면서 이 JTBC 지금 뉴스를 그냥 순서대로 할 때마다 제가 계속 캡처를 한 거예요. 왜냐면 내년에 미국 기준금리 3번 올린다. 빠르면 3월달부터 올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다 올리고 있어. 이렇게 40년 만에 선행을 하는 거라. 40년 만에. 미국도 내년에 3번 올리는 걸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우리는 올해 2번 올렸고 이미 올렸고 내년에도 3번 올린다는 걸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밑에서 막 올라오면 다른 중진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엄청나게 올려야 돼. 우리가 명목상만 선진국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에요. 신흥국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연대 뭐 성태용 교수가 나와가지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해외 금리 여건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보세요. 물가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금리 올려야 된다고. 근데 해외 금리 지금 영국 며칠 전에 올렸죠? 지금 줄리스 학당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뭐 러시아도 올렸다고 누가 다 댓글 달았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기준금리 엄청 올라간다고. 기준금리가 0.5, 0.75일 때도 막 우리 시중은행 금리가 올랐는데
기준금리가 1.25, 1.5, 1.75 이렇게 올라가면 시중은행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보세요. 이거는 지금 10월달 것까지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10월달까지만이에요. 근데 은행들 각각 조사해보면 다 5% 넘었다고 그러는데 일단 신용대출금리가 4.15예요. 10월달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01이에요. 이거 10월달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게 평균인가 아무튼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계대출. 근데 지금 상단이 5%가 넘었어요. 우리는 상단이 중요한 거니까. 아직도 3%대 있어.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신용도라든지 뭐 조건이 엄청 까다로울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보면 2006년도에 버블7 치고 올라갈 때 금리가 이제 하락하던 금리가 돌아선 지 2년 동안도 아파트 값은 계속 올랐어요. 근데 2년 이상 올라서 3년, 4년, 5년이 되니까는 버블7이 버티지 못하고 폭락을 하더라. 이때부터 6년 동안 빠지는데 그 음마아파트 42% 빠지고 목동아파트 45% 뭐 여기 용인수지 같은 경우 60% 빠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금리 최저치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은 계속 올랐는데 최근에 한 1, 2년 동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금리 상승 그 각도가 가팔라요. 그런데도 아파트가 올랐죠. 근데 이게 추가로 2년을 오르면 아파트 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말하는 2년차 증후군이에요. 엘리엇 2년차 준칙 억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2년 정도는 버티고 사람들이 룰을 알아가야. 근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계속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한계치가 오른 거야. 그러면서 한 2년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금리가 빠져주면 괜찮은데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그동안 오른 것만 해도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주택자 줄여야겠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텨요. 자, 여기까지 오늘 JTBC 요기사 뉴스를 보고서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 차트를 보여주기 딱 좋은 시나리오대로 순서대로 방송을 하시더라, 뉴스를 하시더라. 그래서 캡처해 갖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랑 같이 보여드렸어요. 자, 주담대 5%를 돌파했다. 상단이 물론 아직도 한 3%대도 있어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받으려고 해보세요. 5% 거의 다 줘야 될 걸. 3%짜리 못 받을 걸요. 근데 이제 곧 6%도 넘는다고 뉴스에 여기 있나? 연 6%대 전망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좀 과하게 올라가고 미국이 많이 올리면 우리 연말에는 8%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3% 4%도 허덕허덕 겨우겨우 메꾸고 있는데 2배 이상 3배 올라가 봐요. 거기다 이제 원리금 분할 상환이면은 뭐 1년거치 2년거치 그런 것도 요즘에 있나 모르겠지만 그거 있었으면 이제 원금까지 갚하게 되면은 내 월급 받는 걸로 모자르게 된다고요. 자, 그걸 잘 아시고 제 차트랑 뉴스랑 같이 섞어서 보니까 좋죠. 네, 좋으시면 박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엘리엇 좋아요. 아이고 뭐 잘못 눌렀다. 네. 엘리엇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또 주위에 홍보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재밌는 영상이라고 개그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링크해 가지고 분녀회라든지 이런 단톡방 같은 데 옮겨주세요. 그럼 욕먹을지도 몰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